사흘 뒤인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미국이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가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사흘 뒤인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미국이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무역 장벽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 대표부 평가 보고서는 7페이지 분량입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장벽에 대해선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 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의 도전이라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로 지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반경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런 장벽들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 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올해는 상호관세 부과 직전이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I'll let the president make the announcement on Wednesday, but I think any country that has treated the American people unfairly should expect to receive a tariff in return on Wednesday.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정부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미국은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북한은 소통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큰 핵국가를 이끄는 매우 영리한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들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으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영주권자들이 신문을 받거나 일부는 강제로 신분 포기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이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들 역시 재입국 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대학 측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구금된 학생이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구금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알지 못하며 연방 당국과 정보를 공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생의 비자 유형이나 정확한 구금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국토안보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가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탑승자는 미국 대형 금융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소형 항공기 한 대가 곤두박질 치듯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굉음과 함께 항공기가 주택을 강타하자 곧바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인근 주택가까지 퍼지고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12시 20분쯤 아이오와주에서 미네소타로 향하던 소형 항공기가 주택으로 추락했습니다. I was in my room. I had this sound and my whole house was shaking. I was afraid is my house going down or what then.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국 대형 금융사 US뱅크의 최고 관리 책임자 테리 돌란의 명의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S뱅크 측은 검시소에서 공식적인 신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테리 돌란이 기내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가 덮친 주택에는 2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1명만 집에 있었고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There were no occupant fatalities. Everybody was exited the home safely.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항공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여객기가 헬기와 충돌해 67명이 숨졌으며 필라델피아에서도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전복됐지만 모든 탑승객이 기적적으로 생존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프레즈노 북동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버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어제 오후 2시쯤 비숍 인근에서 시작돼 이뇨와 모노 카운티에서 125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은 주변 지역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뇨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모노 카운티에서도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6명이 숨지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어제 미시시피와 일리노이, 미시간주 등 7개 주에서 토네이도와 강풍이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4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아틀란타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800여 편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풍이 플로리다와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최소 8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폭풍우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버스 기사가 승객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마이애미 북쪽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버스 기사가 최소 6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을 받은 승객 2명은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0대 수백 명이 신축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파티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9일 밤 10시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카운티 폴섬 랜치 신축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목격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술에 취한 10대 수백 명이 주택에서 무리를 지어 나오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들이 무단 침입한 주택은 이미 매매가 완료돼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며 내부 시설이 파손되고 쓰레기와 술병이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무단 침입, 재산 훼손, 미성년자 음주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 10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한 한인 남성이 12세 미만인 딸을 대나무 막대로 때려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나사스에 거주하는 44살 동신 씨는 지난 15일 12세 미만인 딸을 폭행했으며 딸은 이를 막으려다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부모가 즉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딸은 9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신 씨와 그의 아내를 체포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위생검역국이 약 21만 2천 파운드의 액상 계란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일부 에그비터스 제품에서 표백제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5년 3월 12일과 13일에 생산된 에그비터스와 밥 에반스 베터 앤 에그 제품으로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 전국 여러 주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제품에는 G1804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당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조윤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 순찰차 한 대가 도착하고 잠시 뒤 119 구급대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도착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장 전 의원은 이미 의식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유서가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체적으로 못 들어오게 경찰들하고 장갑을 것 같은데 뭔 일인지.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인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장 전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 측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 촬영했던 호텔방 내부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고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등이 담겨 있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호텔방을 빠져나온 뒤 지인과 함께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해 증거물을 채취했고 자신의 몸과 속옷 등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던 기록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전 의원을 고소한 경위 등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이어갔지만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자 양측 대리인단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08일째인 오늘도 헌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시간 반가량 평일을 진행한 뒤 오후엔 각자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 대신 각자 심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법조계에선 주요 쟁점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과 평의를 해도 진전 없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란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은 숙고가 중요한 시기라면서도 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모이고 해산하는 식으로 평의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횟수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은 헌재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측은 시민사회 각계에서 내놓은 467쪽 분량의 시국 선언문 등을 헌재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강 등 작가 400여 명이 윤 대통령 파면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낸 공동 성명서와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유흥식 추기경의 담화문이 담겼고 조갑재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보수 논객 인터뷰와 칼럼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한다고 비판하며 헌재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주 금요일 접수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도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화가 났고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며 필요하면 즉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촉하는 것에 열려 있다며 필요하다면 매우 신속하게 두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Сейчас нет никакого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в график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но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для такого общения.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며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대표는 양국이 히토류 개발 관련 논의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히토류는 양국 간 중요한 협력 분야라며 벌써 일부 미국 기업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히토류를 갖고 있다며 지난 2월 미국의 개발 협력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의 새 영토에도 자원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에 매장된 자원도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는 것과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은 동맹국들이 막도록 하고 이걸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이란 9쪽짜리 문건을 부처 내에 배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기밀, 외국 국적자 공개 금지라고 표기된 문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지침으로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merica is committed to sustaining robust, ready, and credible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across the Taiwan Strait. 중국을 미 국방부의 유일한 주요 경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대국 간 전쟁 비상대응책 수립에서도 중국과의 분쟁만 고려한다는 겁니다. 대신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동맹국들이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할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Each and every one of our friends and partners and our allies to do their part as well.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이번 지침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미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2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숨진 사람만 2,000명이 넘는데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가 아이를 메고 나오자 박수가 터지고 아이와 구조대원 모두 굴삭기 삽에 실려 안전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65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던 임신부는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훌쩍 넘어선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2,000명, 부상자는 3,9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정은 오는 6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 집계와 구조 활동의 한계로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여기에 부상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전염병이 확산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healthcare facilities and the lack of the clean drinking water and poor sanitary conditions. And that's why we are concerned about potential outbreaks of waterborne diseases and diarrhea or cholera.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벨기에 구조대가 구조작업에 합류했지만 공항과 도로 등 현지 기반 시설이 파괴돼 현장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은 현지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 미얀마에 $200만 달러, 우리 돈 29억 원 상당을 급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제개발처 폐지 여파로 현장 구조 지원엔 손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뉴욕 퀸즈 검찰이 오는 4월 8일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관광회사인 아주관광과 엔터테인먼트 회사 트리니티 MS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관광은 공연 전문 회사인 트리니티 MS와 협력해 각종 공연을 함께 진행하며 항공과 숙박, 버스 운행 등을 맡게 됩니다. 저희가 트리니티 MS하고 협업을 함으로써 아주 건전하고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MOU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US 아주 투어에서 저희에게 MOU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객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그러한 퀄리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5월에는 나태주와 김희영 등의 트롯 가수들의 공연과 악동 뮤지션의 팬 콘서트, 윤도현 밴드, 배우 한소희의 팬 미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개최 25주년을 맞은 벨리 청소년 올림픽이 어제 체스워스 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벨리 한인 학부모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농구와 배구, 육상과 줄다리기 등 총 5종목으로 400여 명의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태권도와 무용 공연도 함께 진행됐으며 김영환 LA 총영사와 잔니 LA 시의원도 직접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퀸즈 검찰이 다음 달 8일 가상화폐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검찰은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대응책과 예방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사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김재설 씨가 메릴랜드 볼티모어시티 셰리프국 부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샘 코겐 볼티모어시티 셰리프국 국장은 김 부국장과 함께 일해오면서 그가 매우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부국장은 앞으로 셰리프국의 인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다음 달 30일 수완이시에서 자전거 경주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크릿이라고 불리는 크리테리움 자전거 경주로 메인스트리트 타운센터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 관세 일정표가 내일 공개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뭔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격변의 시기입니다. 3월 마지막 날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